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챙기랴, 집안일 하랴, 내 몸 돌볼 틈 없이 달려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야 좀 쉬어볼까 하니 여기저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도 되시지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긴 싫고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약처럼 챙겨 먹는 과일이 사실은 암세포를 살찌우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과일이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 하고 놀라실 텐데요. 맞습니다. 과일은 하늘이 내려준 천연 영양제죠.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을 살리는 명약이 되기도 하고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 내 몸 살리는 진짜 과일 공부 한번 깊이 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 시장에서 사온 과일에 곰팡이가 아주 조금 피었을 때 아깝다고 그 부분만 쏙 도려내고 드신 적 있으시죠? 에구, 이 비싼 걸 어떻게 버려, 썩은 데만 잘라내면 괜찮아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과일에 핀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곰팡이 독소는 실뿌리처럼 과일 깊숙이 우리 눈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이미 퍼져 있습니다. 특히 사과에 생기는 파툴린이라는 독소는 아주 독해서 끓여도 없어지지 않고 씻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계속 드시면 우리 소중한 간과 콩팥이 힘들어하고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몸이 그 과일 한 알보다 훨씬 더 비싸고 소중합니다. 곰팡이가 보이면 과감하게 통째로 버려주세요. 그게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가 약해지셔서 과일을 자꾸 믹서기에 갈아 드시죠? 마시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몸속 사정은 좀 다릅니다.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으면 식이섬유라는 그물망이 설탕 성분을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주는데 이걸 갈아버리면 그물망이 다 찢어집니다. 그러면 과일 설탕이 혈액 속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고 암세포는 이 설탕을 먹고 신이 나서 춤을 춥니다. 암세포는 설탕을 먹고 자란다는 말 들어보셨죠?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암세포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아주 작게 썰어서 입안에서 30번씩 꼭꼭 씹어보세요.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과일과 섞여야 비로소 진짜 약이 됩니다. 씹는 운동 자체가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으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바로 과일 드시는 습관도 이제는 조금 바꿔보세요. 밥 먹고 바로 먹는 과일은 먼저 들어간 음식물 때문에 위장에서 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따뜻한 뱃속에서 과일이 갇혀 있으면 금방 상하고 발효가 되면서 부글부글 가스가 차게 되죠. 이때 생기는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면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고 암세포는 그런 염증을 아주 좋아합니다. 과일은 식사 전 1시간이나 식사하고 나서 최소한 2시간은 지난 뒤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몸을 살리는 과일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토마토입니다. 사실 토마토는 채소에 가깝지만 우리에겐 친숙한 과일 같죠.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가득해지는데 이게 우리 몸의 녹을 닦아내는 수세미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가 생기려 해도 이 수세미가 싹싹 닦아버리죠. 토마토는 살짝 익혀서 기름을 한 방울 곁들여 드시면 그 효과가 대여섯 배는 더 잘 흡수됩니다. 어르신들, 토마토를 설탕에 절여 드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설탕이 토마토의 좋은 비타민을 다 파괴하거든요. 대신 소금을 아주 살짝 치거나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셔보세요. 그게 진짜 보약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참 좋습니다. 비싼 생과일 고집하실 필요 없이 냉동. 블루베리 몇 알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혈관과 눈은 몰라보게 깨끗해질 겁니다. 그 속에 든 보라색 성분이 안토시아닌인데 우리 눈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청소부거든요. 특히 눈이 침침하신 어르신들께 블루베리는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눈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사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진짜 사과를 먹는 겁니다.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을 다 벗겨 드시는데 암과 싸우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대부분 껍질에 몰려 있거든요. 큰 대야에 물을 받고 과일을 5분만 푹 담가두어 보세요. 웬만한 농약은 다 씻겨 내려갑니다. 식초나 베이킹 소다를 조금 쓰셔도 좋지만 깨끗한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씻은 사과를 껍질째 드시면 장 속의 발암물질까지 싹 쓸어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저녁에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사과는 가급적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포도도 아주 훌륭한 항암 과일입니다. 포도 껍질과 씨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르신들 포도 드실 때 알맹이만 쏙 빼드시고 씨와 껍질은 버리시죠. 앞으론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오물오물 씹어 드셔보세요. 만약 껍질이 너무 질기다면 껍질째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대신 아주 천천히 입안에서 굴리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는 우리 몸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포도씨를 씹어 먹는 게 힘드시다면 씨만 따로 모아 볶아서 차로 끓여 드셔도 항암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답니다. 어르신들 중에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과일을 고를 때 아삭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물렁한 과일은 설탕이 피 속으로 너무 빨리 들어가지만 아삭한 사과나 배는 식이섬유가 단단해서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밥 대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4주먹 크기만큼만 드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사과라면 반 알, 귤이라면 2개 정도가 우리 몸이 가장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양입니다. 나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멈출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과일을 드시기 전에 물을 한 컵 먼저 드셔보세요. 그러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일을 적당히 드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을의 전령사, 배와 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배는 우리 기관지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기침이 잦거나 목이 칼칼할 때 배를 달여 드시면 천연 해열제이자 소염제 역할을 하죠. 뱃속의 루테올린 성분은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특한 역할도 합니다. 감은 또 어떤가요? 단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감은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가운데 하얀 부분은 떼고 드시고 적당량만 즐기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 많이 드시는 수박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수박은 수분이 많아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최고지만 당도가 높아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씨를 귀찮다고 뱉어내시는데 수박씨에는 단백질과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는 수박씨도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고소하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참외 역시 씨 부분이 가장 달고 영양가가 높지만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씨 부분을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실 수도 있으니 내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의 보약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귤은 비타민의 보고라고 하죠. 귤 껍질을 까면 붙어있는 하얀 실 같은 것들, 그거 다 떼고 드시나요? 그 하얀 부분의 이름이 귤락인데 거기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P가 가득합니다. 번거롭더라도 하얀 부분까지 같이 드시는 게 혈액순환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귤 껍질은 깨끗이 씻어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면 겨울철 감기 예방과 항암 효과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약재가 됩니다. 석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 석류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시는 남성 어르신들께도 석류는 아주 좋은 항암식품입니다. 석류 알갱이를 하나하나 까먹는 게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정성이 내 몸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즐거우실 거예요. 무화과라는 과일도 요즘 시장에 많이 보이죠? 무화과는 소화가 안 될 때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고기를 드시고 나서 무화과 한 알을 드시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해서 속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또한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제철일 때 꼭 챙겨 드셔보세요. 자, 아까 석류와 무화과 이야기까지 드렸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시장에 가면 흔히 보시는 과일 중에 참외를 빼놓을 수 없지요. 여름철 참외는 땀을 많이 흘리는 우리 몸에 천연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아주 고마운 과일입니다. 그런데 참외를 드실 때 속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며 씨가 든 하얀 부분을 싹 긁어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장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지만 사실 참외의 진간은 그 하얀 부분, 즉 태좌라고 불리는 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암 성분인 쿠쿠르비타신이 풍부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힘이 있거든요. 장이 너무 예민하지 않다면 깨끗한 참외의 속은 꼭 챙겨 드시는 것이 항암에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마트 가면 알이 크고 달콤한 샤인머스켓 같은 포도들 참 많지요? 달고 맛있어서 손이 자꾸 가실 텐데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고당도 포도는 조금만 주의해 주세요. 대신 우리가 예전부터 먹던 보라색 캠벨 포도를 추천합니다. 보라색 껍질에 든 안토시아닌은 혈관 노화를 막아주는 1등 공신이거든요. 포도를 드실 때 한 알씩 껍질을 뱉어내기 귀찮으시다면 아예 깨끗이 씻은 포도를 껍질째 입에 넣고 씨만 살짝 골라내는 방식으로 드셔보세요. 껍질에서 나오는 진한즙이 우리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과일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무화과입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옛날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던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라고 해서 무화과라 불리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는 그 달콤한 속살이 바로 무화과의 꽃입니다. 무화과는 단백질분해 효소인 피신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소화가 안 될 때 특히 고기를 좀 과하게 드신 날에는 무화과 한두 알을 드시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주는 칼륨도 풍부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도 참 좋습니다. 어르신들 감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리는 감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감은 아삭해서 좋고 홍시는 부드러워 좋지요. 그런데 감을 드실 때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 꼭지 부분의 하얀 심지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드시면 타닌 성분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변비가 걱정되신다면 가운데 심지는 꼭 도려내고 드세요. 대신 감잎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어린 감잎을 말려 차로 마시면 비타민C가 레몬에 20배 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는 데 최고입니다. 커피 대신 감잎차 한 잔 어떠세요? 내 몸을 생각하는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이제는 딸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딸기는 비타민C의 여왕입니다. 대여섯 알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다 채울 수 있지요. 딸기는 항산화 성분인 피세틴이 풍부해서 어르신들 기억력이 가물가물할 때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만 딸기를 씻을 때 꼭지를 먼저 떼고 씻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꼭지 뗀 부분으로 비타민C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들어가 맛도 없어집니다. 꼭지를 그대로 둔 채로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재빨리 헹구어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일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꼭 챙기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입안 건강이에요. 과일에는 천연 설탕도 들어있지만 과일 특유의 산성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특히 귤이나 오렌지처럼 새콤한 과일을 드시고 바로 양치를 하시면 치아 겉면이 상할 수 있습니다. 과일 드신 직후에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주시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양치를 하시는 게 우리 치아를 튼튼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 몸의 통로인 입과 치아가 건강해야 영양가 있는 음식도 오래오래 즐기실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라디오 상담소처럼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이 달아서 암세포를 키운다는데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과일의 당분이 암세포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과일 속에는 그 당분의 흡수를 늦추는 식이섬유와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산화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주스로 갈아 마시지 않고 생과일로 적당히 씹어 드신다면 과일은 암세포를 키우는 독이 아니라 암세포와 싸우는 아군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냉동 과일은 영양가가 없지 않나요?
입니다. 아니에요, 어르신들.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오히려 얼렸을 때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짙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철이 아닐 때 비싼 생과일을 찾으시는 것보다 잘 관리된 냉동 과일을 사서 요거트에 넣어 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세 번째 질문, 식전에 먹는 과일이 좋나요? 식후에 먹는 과일이 좋나요?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후 바로 드시는 것은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식사하기 1시간 전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되고 식사 때 밥을 조금 덜 먹게 되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내 몸의 상태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 찬 분들은 성질이 따뜻한 사과나 복숭아, 밤 같은 것을 드시는 게 좋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성질이 시원한 배나 수박, 참외가 몸에 잘 맞습니다. 내 체질을 알고 과일을 고르면 그것이 바로 나만의 맞춤형 보약이 되는 것이지요. 긴 시간 동안 과일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과일 먹을 때마다 생각나겠네 하시면 저는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과일과 참 닮았습니다. 떫은 맛의 감이 시간이 지나면 달콤한 홍시가 되듯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고된 세월도 이제는 달콤하고 평온한 노후로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과일 씻는 법, 먹는 시간, 그리고 과일의 궁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을 대접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사다 주는 과일만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오후에는 직접 시장에 나가 나를 위해 가장 빛깔 좋은 과일 한 바구니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활기찬 발걸음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르신들, 건강은 대단한 비결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몸에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제철 과일처럼 싱그럽고 달콤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